오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현명하게 살아가고 특히 사랑하는 자녀나 소중한 지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솔직함만이 최선이 아닐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적절한 척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꾸며내거나 거짓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세한 태도와 현명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자식이나 지인 앞에서 어떤 척을 해야 그들의 마음을 얻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지 따뜻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나하나 깊이 있게 알아가 볼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빛나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임 누군가는 척하는 것이 마치 상대를 기만하거나 자신을 속이는 거짓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솔직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척한다는 말 자체에 부정적인 어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심리학 분야에서는 적절하고 지혜로운 척이 오히려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많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괜찮은 척 마음속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해도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런 작은 척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강하고 의연하다는 안정감을 심어주고 나 자신에게는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도하는 자기 암시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척들은 단순히 상대를 속이거나 조종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섬세한 배려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볼 이 지혜로운 척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더욱 따뜻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척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본문 첫 번째, 나도 잘 몰라요 하는 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말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가로막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편함이나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벽을 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작은 실수나 아직 미숙한 부분을 굳이 지적하거나 가르치려 들기보다 마치 자신도 잘 모르는 것처럼 넘어가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하며 당신을 더 접근하기 쉬운 한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이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는데 사실 나는 이미 여러 번 들어서 내용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굳이 그거 나도 다 알아. 결론이 그거잖아. 라고 말하며 친구의 이야기를 끊기보다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주고 반응해주는 당신에게 더 큰 친밀감과 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은 관계를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처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본인이 더 잘 아는 주제가 나왔을 때 모든 지식을 뽐내듯이 말하기보다는 그건 제가 미처 자세히 몰랐네요. 더 자세한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더욱이 진심 어린 칭찬과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모르는 척하며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당신은 상대방에게 큰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궁금증을 표현하며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계기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이와 같은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나도 잘 몰라요 하는 척은 단순히 무지함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존중하며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배려심 있는 태도는 당신을 더욱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하는 척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거나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녀나 주변 지인들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당신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벤 프랭클린 효과라고도 불리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구하거나 사소하지만 그들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탁을 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내 의견이 정말 궁금하구나 하고 진심으로 그의 의견을 묻거나 이 서류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훨씬 빠르고 정확할 것 같아 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내 능력이 인정받는구나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보람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유대감과 소속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계는 쌍방향으로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매우 중요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한 선에서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과도하게 의존적인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진정으로 상대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느껴지는 도움 요청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 나중에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하는 척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현명한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늘 당신을 지지해요 하는 척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타인의 따뜻한 지지와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 지지하는 태도는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섣부른 조언을 하기보다는 먼저 정말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많이 아팠겠네. 얼마나 속상할까. 처럼 따뜻하고 진심 어린 공감의 말을 건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언어적, 비언어적 태도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이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존재라는 인상을 깊이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중요한 시험에 실패하여 크게 실망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곧바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면 돼. 뭐 그렇게까지 실망할 일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이번 시험 때문에 정말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라고 먼저 그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해결에 급급하여 상대방의 내면적인 감정 상태를 놓치거나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소한 성취에도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정말 잘했어. 내 노력이 빛을 발하는구나.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대단해.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자존감과 행복감을 선물합니다.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모습은 당신이 그를 깊이 존중하고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몰입하고 있다는 무언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 그런 관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라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개방적이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더욱 자유롭고 편안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나는 늘 당신을 지지해요 하는 척은 단순히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나는 여유롭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는 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며 당신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힘들고 걱정되는 일이 산더미 같더라도 과도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보다는 밝고 여유로우며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강인한 내면을 가진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깊이 심어줄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 효과를 가져와 실제로 당신의 마음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마감 기한이 촉박한 매우 힘든 프로젝트를 맡아 밤샘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한숨을 쉬기보다는 조금 힘들지만 다 같이 힘내서 잘해봐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자리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첫인상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미소는 만국 공통의 긍정적인 신호이며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아이 컨택은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때 시선을 너무 고정하기보다는 3초 정도 시선을 맞춘 후 자연스럽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가 다시 맞추는 방식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투나 제스처, 그리고 표정 등을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미러링 행동은 상대방에게 동질감을 형성하고 심리적인 친밀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의도적인 미러링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머 감각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긴장감을 해소하는데 탁월한 도구입니다. 적절한 유머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배려하고 당신과의 대화를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긍정적인 태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그들의 하루를 밝히고 이는 다시 당신에게 좋은 인상과 호감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여유롭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는 척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현명한 노력인 것입니다. 5번째, 나는 당신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하는 척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점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호감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유사성의 원리라고 부르며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를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드러내는 것은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친밀도를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좋아하는 취미나 특정 관심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굳이 아는 척하며 끼어들거나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보다 정말 재미있는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라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거나 공통점이 없다고 해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배우려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흥미가 생기네요.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라고 말하며 상대방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고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고 느끼며 당신에게 더욱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내용이 풍성해지며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도 많아지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그 영화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라거나, 그 작가 책은 저도 즐겨 읽어요. 처럼 사소한 공통점이라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상대방의 옷차림이나 소지품에서 공통점을 찾아 그 디자인 정말 멋지네요. 저도 비슷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라고 가볍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유사성 만들기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자신과 통하는 부분이 있는 친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당신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없는 공통점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진정성이 중요하며 설령 당장 공통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 자체가 강력한 유사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들의 감정에 동조하는 것도 유사성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나는 당신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하는 척은 단순히 표면적인 공통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세계를 확장하려는 적극적이고
현명한 관계 맺기 전략인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척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는 나도 잘 몰라요 하는 척, 둘째는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하는 척, 셋째는 나는 늘 당신을 지지해요 하는 척, 넷째는 나는 여유롭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는 척, 마지막 5째는 나는 당신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하는 척입니다. 이 5가지 척들은 단순히 상대를 속이거나 기만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깊이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가꾸기 위한 섬세한 태도이자 현명한 소통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의 파도 속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솔직함만이 최선이 아닐 때도 있고, 상황과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어떤 척을 하든 그 바탕에는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가식적인 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5가지 척을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에 만병통치약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상황과 상대방의 성향,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의 깊이를 섬세하게 살피고 그에 맞춰 가장 적절한 척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까지 모든 것을 척하며 숨기기보다는 때로는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의지하는 것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 척들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유연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줄 도구이지 여러분의 본 모습을 완전히 가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소중한 관계 속에서 따뜻한 진심과 함께 오늘 배운 현명한 척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나 소중한 지인들에게 오늘 배운 지혜를 적용하여 따뜻한 공감의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도움을 요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노력과 섬세한 배려가 그들과의 관계를 한층 더 깊고 아름답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이 영상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큰 영감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금빛 철학이 기원합니다.